네, 안녕하세요. 들리죠? 안녕하세요. 휴먼셔츠가 박현창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알기 쉽게 뼈 이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떨 때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본론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뼈가 내가 임플란트 하러 병원에 왔는데 뼈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요즘 이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뼈가 구조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 뼈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됐는데 잇몸이 안 좋아서 발치를 하면 잇몸뼈가 좀 내려가잖아요. 그 흡수가 돼 있는데 이런 형태. 잇몸뼈가 한쪽은 충분하고 한쪽은 조금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번째, 뼈가 충분할 때 이때는 뼈 이식이 필요가 없어요. 뼈 이식이 아예 필요가 없고, 세 번째, 아예 뼈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식립 자체가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을 다 떠나가지고 일단 치료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치료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뼈 이식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치아에 들어가는 내 치아의 뼈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7, 80%는 결정이 되는데 그거를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어떻게 안 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아래쪽 뼈는 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 아예 필요 없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뼈이식을 하자고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는 이제 CT 단면을 같이 보면 돼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CT 단면을 보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된 뼈가 충분하니까 이건 뼈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는 뼈이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조금 재료나 기구들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뼈뿐만 아니고 얘가 안정화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요 두 가지. 이제 세 번째, 요게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이게 대부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임상에서 가장 많은 경우 뭐냐면 어, 요렇게 예전엔 요렇게 심었으면 이제는 요 신경을 안 건드린 부위 내에서 요렇게 짧은 거를 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나 요렇게 심을 수 있지 않냐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맞아요. 맞고 고정만 넣으면 짧은 임플란트라도 응력이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씹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뼈들 형태 자체가 조금 불리한 형태예요. 나중에 보철을 했을 때 음식도 잘 끼고 여러 가지 조금 불합리한 형태가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한 요 정도 심어놓고 뼈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치과 점수로 치면 치료의 완전성을 완벽이라는 하기 그렇지만 치료의 점수로 보면 이식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어떤 트렌드로 가냐면 가격을 낮춘 대신에 조금 편하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추세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요 뼈를 칩니다. 요 뼈가 형태가 불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결국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이유가 뭐죠? 잘 씹고 음식이 안 끼고 내가 생활하는데 나중에 염증이 덜 생기는 형태를 구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형태는 알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부드럽게 낮춰주고, 아니면 요렇게까지 낮춰준다거나 해서, 최대한 얕은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서 변형된 형태가 요즘에 있어요. 여기 머리까지 길게 나와 있는 형태도 있고, 결국 같은 개념이에요. 그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안쪽에 저 밑에 받고 고정이 나오면 위에는 뼈 이식을 안 해도 된다.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커버를 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악은 또 다른 경우가 있지만, 상황은 약간 다른데 하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뼈이식 얘기할 때 이렇게 갈립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전 케이스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치과 상담실에 가셔서 이제 CT 사진을 보여주실 건데 대략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선에는 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뼈가 없죠. 100% 뼈가 없기 때문에 공간도 아예 없고 신경관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뼈이식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뼈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뼈가 집이 잘 되게 어떤 티타늄 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 성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들어가면 단단한 뼈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좀 일반적으로는 치과에서 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옆, 옆쪽에 이렇게 요런 데다 심자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요쪽을 뼈를 만들고 하는 게 이상적인 치료는 부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보시면 딱 봐도 뼈가 없죠. 근데 어, 이런 경우를 이제 옆에 치아가 이것도 곧 안 좋아질 거니까 발치하고 이쪽에 심으면 훨씬 환, 의사 입장에서는 편해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술도 간단하고 빨리 끝날 수 있고. 근데 이 치아들은 충분히 살려 쓸 수 있는 치아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선호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 가장 첫 번째는 사실은 이 치아를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더 중요한데, 우선에는 뼈 이식에 관련된 것부터, 요거는 뼈 이식이 필요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뼈 이식이 필요하다. 뼈 이식, 임플란트를 신고, 뼈 이식을 올린 거예요. 올리고, 올려서 뼈를 만들기 위해 위에 막을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6년 이상 2020년도 들어왔으니까 잘 쓰고 있고요. 케이스고, 이 정도도 사실은 요즘에는 뼈 이식을 하자고 말씀을 잘 못 드려요. 왜냐면, 환자분들도 부담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은 그냥 이제 이렇게 다듬고 얇은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T 사진을 보면 대략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네.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그냥 식립하면 되는 케이스예요. 이것도 뼈 이식이 전혀 필요 없는 케이스입니다. 보더라인은 아니고요.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되게 얇은 형태입니다. 얇은 형태의 뼈기 때문에 여성분들 중에는 이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자, 뼈 이식을 내가 비용을 줄이겠다 하면 뼈 이식을 안 하고 싶으면 임플란트 기본적으로 어금니이기 때문에 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폭이 일정하게 나와줘야 돼요. 너무 얇으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폭이 나오려면 이 정도까지 뼈를 거의 날려주고 이렇게 심어야 돼요. 아니면 요걸 얇게 뚫고 들어가서 안에 그래도 굵은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뼈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거의 못 쓰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날리고 내가 깊게 심어서 뼈 이식 비용을 줄여서 쓸 것인가. 이만큼 뼈를 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여기를 뼈를 이렇게 덧댈 수가 있어요. 덧대서 내가 뼈 식립을 해서 약간 안쪽으로 식립을 해서 이걸 최대한 흡수가 되더라도 유지해서 이상적으로 갈 거냐. 쉽게 말하면 요 엎어진 요 쪼그라든 뼈를 넣을 거냐. 이 차입니다. 이걸 넣어서 조금 더 이상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위에 얇은 뼈를 날리고 저 밑에 심을 거냐. 비용은 좀 더 싸지겠죠. 고리식을 안 하니까. 이런 컨셉으로 고리식 안 하니까 통증도 좀 덜 할 거고 장점은 많아요. 빨리 고정이 나올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종 보철이 들어갈 때 머리가 길거나 한쪽에 너무 이제 머리가 크고 잇몸은 오그라들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머리는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말이 저류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단지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상적인 방태는 뼈를 어느 정도 형성해주고 적당하게 약간 안쪽으로 심어준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그려지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뼈이식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예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보더라인 케이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그럼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예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는 술자랑 환자분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 또 수루 편안함, 여러 가지. 술자의 스타일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빨리 불평 없이 최종 보철이 되어도 문제가 안 생기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의료진 몫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런 건 이제 보면 아시겠죠. 내 뼈가 이렇게 사진상에 보이면 어, 뼈가 없긴 없네?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여기서도 컨셉이 달려요. 어떻게 달리냐면, 이게 어떻게, 결국엔 여기서 케이스별로 술자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뼈가 없으니까 뼈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요 뒤에 심자, 뒤에 심고 아니면 경사조소 심자, 심고 보철을 이렇게 만들자 할 수도 있어요. 틀린 방법은 아니고, 두 번째,
약간 비스듬하게 앞쪽으로 심을 수 있는데 이 치아 공간이 너무 없고 하기 때문에 뿌리랑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만만치 않아요. 결국에 그것도 뼈 이식은 들어가야 돼요. 이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뼈 이식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한데 어, 이런 거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T 사진 찍고 뭐 이래저래 CT를 보면 뼈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식립을 하는 과정은 아주 조심스럽게 드릴링해서 해당 위치로 파고 들어가서 적당한 깊이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들어갑니다. 신경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 드릴도 부드러운 드릴 이용해서 그 촉감을 느껴가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식립을 하고 이 위에 티타늄 막을 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뼈가 안 됩니다. 따라서 티타늄만 막고 재생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물질들, 우리 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야 돼요. 넣어주면 그 1%, 1%, 1% 가능성이 수술 결과를 올리는 거거든요. 올리고 묶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해서 좀 기다려요. 기다려서 고정을 하고 이렇게 치아가 들어가죠. 치아가 들어가고 치아가 안정이 되면 단단하게 굳은 형태가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식립이 들어가고 22년, 23년 이제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은 케이스인데 어, 우선에는 지금 당장 이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오시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이제 뼈 이식은 잘 됐, 그러니까 뼈랑 픽처랑 붙는 거를 1차적인 이제 수술의 성공 지표라고 보고 임상적인 성공은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준을 잡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뼈 이식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다 했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다음에 댓글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이제 제 전문 분야니까 조금 더 설명도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좀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